일본이 몰래 방사능 방출하려다 한국만 쳐다보는 이유 억지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국 기술만 의존하는 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일본이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한국에게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최근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20만 톤 가운데 우선 2,000톤에 대한 재정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오염수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오염수 120만 톤 가운데 약 75%는 현재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트리튬과 방사성 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재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농도를 낮춘 뒤 외부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이에 대해 2022년이면 저장 탱크가 다 차기 때문에 그 전에 오염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진행된 동남아시아국 가연합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에 대해 2015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지만 지난해 4월 WTO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오히려 아나무인의 자세로 방사능 오염수를 주변국의 동의 없이 무단 방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조차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방크는 일본 경제산업상 가지야마 히로시가 9월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서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내부와 한국 등 전 세계에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바다에 버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웃나라인 한국 등에도 이해를 구하겠다고 이전에 약속을 했으면서 어떠한 행동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죠. 일본이 이와 같이 오염수 처리 방법 중 해양 방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또한 방출을 위해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오염수의 72%가 국제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방사성 물질 중 삼중수소는 아예 정화되지도 않았다고 방크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추가 오염수 저장 탱크 증설이 가능함에도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이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 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더 이상 힘쓰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죠. 방크 박기태 단장은 일본 정부의 원전 수고의 방류를 막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방크는 이를 위해 일본 정부의 원전 고해 방류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시민단체는 일본의 이러한 후쿠시마 무단 방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이 막을 내리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새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존 태도는 여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각 강요에는 아베의 친동생과 기존 강요들이 유임함에 따라 사실상 아베 내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가 내각에 20명의 강요가 내정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중 방위상으로 입각한 기시 노부오 전 외무부 차관은 아베의 친동생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죠. 이외에도 유인된 강요들이 8명에 이르며 아베에서 스가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방사능 물질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 제거를 위해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다수 누출됐고 일부 방사능 물질은 일반 건축물 표면 내부에 흘러들어가 기존의 제염 기술로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국 EPA의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표면 제염 기술을 이용해 콘크리트 등의 표면을 방사성 세슘 제염을 진행하면 제염 용액과 표면 제염 코팅제 등 2차 방사성 폐액과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죠. 이와 같이 콘크리트 표면의 방사성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넓은 면적의 오염 지역을 신속하게 제염하는 새로운 제염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양희만 박사 연구팀은 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 표면 내부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 제형 코팅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세슘은 원자력 사고 시 누출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빠른 제염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염 기술로는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뿌린 후 깎아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면적의 신속한 작업이 어렵고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이